이거 완전 도둑년이잖아? 우리 아들 앞에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따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젊은 여교사의 뺨이 옆으로 꺾였죠. 때린 사람은 다름 아닌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여교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귀가 멍했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 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이 도둑이 됐는지, 왜 뺨을 맞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임용고시에 합격해 선생님이 됐고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같은 학교에 발령받았죠. 결혼도 약속했습니다. 예비시댁 식구들도 만났고 모두가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도둑으로 몰려 뺨까지 맞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그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합격.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이 떨렸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임용고시에 합격한 겁니다. 몇 년을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밤을 새우며 공부했고 주말도 없이 달려왔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선생님이 됐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자친구였죠. 나도 합격했어. 남자친구도 임용에 붙었습니다. 둘 다 선생님이 된 겁니다. 그녀는 기뻤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시험 보고, 함께 합격했죠. 서로를 응원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었습니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둘은 만나서 포옹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죠. 행복했습니다. 우리 같은 학교 지원하자. 남자친구가 제안했습니다. 그녀도 원하던 바였죠.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둘은 행복중학교에 함께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발령을 받았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교무실에서 일하게 된 겁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 응, 우리 함께 열심히 하자. 둘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래가 밝아 보였죠. 사실 그녀에게는 남자친구에게 아직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행복중학교는 그녀의 아버지가 설립한 재단 소속 학교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학교의 재단 이사장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타이밍이 없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귀는 사이였고 결혼까지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관계가 깊어지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계속 미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갑자기 말하면 이상할 것 같았죠. 결혼하기로 하면 그때 말해야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됐죠. 자신이 재단 이사장의 딸이라는 걸 알면 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지금처럼 편하게 대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신임교사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모르고 학교 사람들도 모르게 말이죠. 결혼 날짜 잡으면 그때 말할게.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둘은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임교사로서 열심히 일했죠.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업 준비하고 업무를 배웠습니다. 선배 선생님들께 인사드리고 학교 규칙도 익혔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고 퇴근 후 저녁도 먹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일하니 더 좋았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행복했죠. 학생들도 귀여웠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금방 친해졌죠. 선생님, 오늘도 수업 재밌었어요. 학생들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뿌듯했습니다. 선생님이 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 이제 결혼 준비 시작할까? 어느 날 남자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부모님께 인사드리자. 둘은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남자친구 부모님을 뵙기로 했죠. 그녀는 떨렸습니다. 예비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으니까요. 선물을 준비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여러 번 확인했죠. 남자친구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 부모님 좋으신 분들이야.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잘 인사드릴게.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말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곧 닥칠 시련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와 함께 예비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이 들려 있었죠. 한우 세트와 건강식품을 샀습니다. 백화점을 몇 군데나 돌아다니며 골랐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마. 남자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예비시댁 식구들을 만난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했죠. 예비시댁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남자친구가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어서 와요, 어서 와. 예비 시어머니는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들어와요.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도 계셨습니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죠. 그녀는 다시 인사를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왔구나. 앉아요. 예비 시아버지는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죠. 두 분 다 임용고시에 합격했다며? 예비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운 좋게 붙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같은 학교래요, 같은 학교. 남자친구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오, 그래. 그거 잘 됐네. 예비 시아버지는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행복중학교라고 사립학교예요. 남자친구가 덧붙였습니다. 요즘 임용 붙기 정말 어렵다던데 대단하네요. 예비 시어머니도 칭찬했습니다. 그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공부 엄청 했겠어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대화가 이어졌고 웃음도 나왔습니다. 그녀는 조금 긴장이 풀렸죠. 식사 준비가 됐습니다. 다 같이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상차림이 푸짐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게 보였죠. 많이 먹어요, 많이. 네, 감사합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식사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예의를 지키려 애썼죠. 젓가락질도 신경 쓰고 밥 먹는 속도도 맞췄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예비 시어머니의 말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살림은 할 줄 알아요? 갑자기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대답했죠. 아, 네. 기본적인 건 할 줄 압니다. 기본적인 거? 그게 뭔데요? 예비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뭔가 따지는 듯한 어조였죠. 밥하고 청소하고 그런 거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근데 막상 해보면 아무것도 못하더라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그녀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죠. 남자친구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만 먹고 있었죠.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월급이 그리 많지 않은데 맞벌이 해야겠네요. 예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저도 일할 거예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애는 낳아야 하고 예비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애는 언제 낳을 건데요? 또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건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녀는 난감했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아이 이야기를 하니 당황스러웠죠. 아이고, 요즘 여자들은 애 낳기 싫어한다더니 애를 낳아야 집안이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요즘은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직장 그만둬야죠, 뭐. 예비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해요. 그제야 남자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뭐 잘못 말했어? 당연한 얘기하는 거지. 예비 시어머니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녀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예의를 지키려고 애썼죠. 손님이 설거지까지 할 것 없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웃으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내뱉은 말투였죠.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하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녀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죠. 왠지 환영받지 못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한 건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집을 나설 때 예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와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미소도 없었죠. 그녀는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남자친구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우리 부모님 괜찮으시지?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남자친구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응, 좋으셨어. 그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행이다. 걱정했는데 남자친구는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운전을 시작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말투, 표정, 행동 하나하나가 계속 떠올랐죠. 툭툭 내뱉는 말들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왠지 앞으로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학교 생활도 해야 했고요. 학생들도 가르쳐야 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첫 만남이니까 어색했던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불편함은 끔찍한 현실이 됩니다. 그녀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학교 생활은 계속됐습니다. 그녀와 남자친구는 신임교사로서 열심히 일했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담임을 맡은 반에 문제아가 한 명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장난을 치고 숙제도 안 해오는 학생이었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저 애 조심해야 돼. 맨날 말썽이야. 선배 교사가 남자친구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제가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체육 시간이 끝나고 문제가 터졌습니다. 문제아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지갑이 없어졌어요. 여학생들이 모여있던 탈의실 앞이었습니다. 지갑? 어디서 없어진 거야? 남자친구가 물었습니다. 탈의실에 두고 나왔는데 없어요. 문제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당황했습니다. 학교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누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문제아가 말했습니다. 일단 찾아보자. 다른 데 둔 건 아니고. 남자친구가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아는 계속 소리를 질렀죠. 아니에요. 분명 여기 뒀는데. 주변에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문제아가 새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교무실이 술렁였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남자친구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체육 시간 끝나고요. 선생님이 여자 탈의실로 들어가는 거 봤어요. 그때 제 지갑을 가져간 것 같아요. 문제아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 난 거기 간 적 없어. 그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아는 고집을 부렸죠. 제가 분명히 봤어요. 선생님이 들어가는 거. 소문은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학부모들 귀에까지 들어갔죠. 그리고 그날 오후 문제아의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교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선생님 어디 계세요? 학부모가 고함을 쳤습니다. 남자친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예요. 당신이 우리의 지갑 훔쳤다며? 학부모가 따졌습니다. 아닙니다. 전 그런 적 없습니다. 남자친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럼 왜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어요? 남자 선생이 왜 거기 들어가요? 학부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교무실에 있던 다른 선생님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남자친구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전 들어간 적 없습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우리 애가 똑똑히 봤다는데 오해라고요? 학부모가 비웃었습니다. 지갑 훔치는 것도 모자라서 남자 선생이 여자 탈의실을 들락거려요? 이게 무슨 성추행이잖아요. 학부모는 성추행범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는 손을 흔들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대봐요, 증거를. 저는 남자친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죠. 그때 궁지에 몰린 남자친구는 엉겁결에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저랑 같이 부임한 여자 선생님이 들어가서 지갑 가져간 걸 봤어요. 순간 교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남자친구를 쳐다봤습니다. 그가 방금 무슨 말을 한 건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남자친구 자신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은 이미 나가버렸으니까요. 여자 선생님이요? 누구요? 학부모가 물었습니다. 그게. 남자친구는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는 끈질겼습니다. 누군지 말해봐요. 도둑이 누군데요? 같이 부임한 신임 여교사요.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학부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 여자 선생 찾아서 따져야겠네요. 그리고 교무실을 나갔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죠. 여자친구를 범인으로 지목해버렸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소문은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번엔 그녀를 향해서 말이죠. 신임 여교사가 학생 지갑을 훔쳤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교무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죠. 저 선생님이 그랬대? 에이, 설마. 근데 남자 선생이 그렇게 말했다잖아.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왔을 때였죠.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지? 그녀는 자리에 앉으며 남자친구를 봤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그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모든 걸 알게 됩니다. 자신이 도둑으로 몰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것도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입에서 나온 거짓말 때문에.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녀는 퇴근길에 동료 선생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 교사였죠. 여보세요? 그녀가 받았습니다. 너, 무슨 일 있었어? 선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무슨 일이요? 그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너 학생 지갑 가져간 게 사실이야?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학교에 소문났어. 내가 체육 시간에 여자 탈의실 들어가서 학생 지갑을 훔쳤다고. 그게 무슨...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내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했대. 학부모한테. 선배의 말에 그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자신을 도둑으로 지목했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믿고 싶지 않은데 교무실에 있던 선생님들이 다 들었대. 조심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남자친구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설마 정말 자신을 팔아넘긴 걸까요?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남자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남자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죠.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있는 거 알아. 나야, 문 좀 열어줘.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숨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녀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녀는 한숨을 쉬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돌아보니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 같았죠. 어머니. 그녀가 인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가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우리 아들이 내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예비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선생도 선생 나름이지. 이것은 도둑년이잖아. 예비 시어머니의 입에서 욕설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저는 아무것도... 오해? 우리 아들이 직접 말했는데 오해라고?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학부모들이 다 알아. 학교에서도 난리가 났다며? 우리 아들이 내 때문에 뭐가 됐는데?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녀가 해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 지갑을 훔치다니. 선생님이 그럴 수가 있어? 저 안 했어요.
정말 안 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우리 아들이 내가 탈의실 들어가는 거 봤다잖아. 예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따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그녀의 뺨을 때린 겁니다. 그녀의 얼굴이 옆으로 꺾였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죠. 귀가 멍했습니다. 도둑년, 너랑 같이 있다가 우리 아들 앞길까지 막히겠어. 예비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충격이었습니다. 모욕감이었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예비 시어머니가 소리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남자친구는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여자친구를 때리는데도 말이죠. 그는 집 안에 숨어서 보고만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저 평범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왜 도둑이 됐을까요? 왜 뺨을 맞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남자친구는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자신을 배신했을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봤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죠.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국을 만지며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적도 없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일이 더 크게 번질 거라는 사실을요. 학교 전체가 떠들썩해질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이 그녀의 아버지에게까지 보고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때가 오면 모든 게 뒤바뀔 겁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거짓말쟁이들이 벌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저 억울하고 비참할 뿐이었습니다. 뺨을 맞고 도둑으로 몰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은 뺨을 가리고 학교로 갔습니다. 화장으로 최대한 가렸지만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죠.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시선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선생님이래. 진짜? 지갑 훔친 선생님? 학생들의 속삭임이 귀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교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녀를 보는 눈빛이 달랐죠.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거나 외면했죠. 그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우리 얘기 좀 해야 하지 않아?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교무실을 나가버렸죠.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테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오전 수업을 마치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학생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선생님, 지갑 안 훔쳐가요? 누군가 장난치듯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웃었죠. 그녀는 참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았으니까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교무실에 학부모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학부모였습니다. 우리의 담임 선생님 어디 계세요? 학부모가 물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켰습니다. 학부모가 그녀에게 다가왔죠. 선생님, 우리의 지갑 확인 좀 해봐요. 네. 무슨? 혹시 몰라서요. 선생님이 혹시 또 가져가실까봐. 학부모의 말투는 비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없다고요? 그럼 왜 다른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학부모가 따졌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든 뭐든 일단 확인은 해야죠. 학부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감 선생님이 나섰습니다. 학부모님 진정하시고 제 방으로 오시죠. 교감이 학부모를 데리고 갔습니다. 교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이 더 불편했죠. 선생님들은 그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교실에 들어가자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쉽게 조용해지지 않았죠. 선생님, 지갑 잘 챙기고 다니세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요. 선생님이 지갑 없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학생은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교실이 웃음바다가 됐죠. 그녀는 참았습니다.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킥킥거리고 수군거렸죠.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으로서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방과 후였습니다. 교장실로 호출이 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갔죠. 앉으세요. 교장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교장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이번 일로 학교가 시끄럽습니다. 교장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부모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학생들도 소문으로 떠들썩하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걸 나더러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같이 근무하는 교사가 당신을 지목했는데 교장은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제가 증명할게요. 증명?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교장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일단 당분간 자숙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업도 다른 선생님께 맡기고 교장이 말했습니다. 그건 학교 분위기를 위해서입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장의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남자친구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그녀를 피해 다른 쪽으로 걸어갔죠. 그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일까?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비겁한 사람이었을까?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으니까요. 사건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학교를 넘어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죠.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은 재단 이사장에게까지 보고됩니다. 그때 모든 게 바뀝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건은 계속 커졌습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쳤죠. 도둑 선생님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학부모들이 항의했습니다. 교장은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문제아의 학부모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교장은 어쩔 수 없이 재단에 보고했습니다. 행복중학교를 운영하는 재단 이사장에게 말이죠. 이사장님, 학교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장이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편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임 교사가 학생 지갑을 훔쳤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난리입니다. 교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입니까?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다른 신임 교사가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교사가요? 이사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네, 같이 부임한 남자 교사입니다. 교장이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사장은 즉시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의 딸이 누명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학교는 문제아의 주장과 학부모 압박으로 사건이 점점 커져 재단 이사장에게까지 보고된 겁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교장실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관련자 전원 교장실로 집합하시오. 방송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제아와 그 학부모도 왔습니다. 교무부장과 여러 교사들도 모였죠. 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카리스마가 느껴졌죠. 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이사장님, 교장이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사장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봤죠. 그녀는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이사장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무는 걸 말이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보시오.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교장이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아의 지갑 분실, 남자 교사의 증언, 여교사에 대한 의혹. 이사장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갔죠. 그래서 증거가 있습니까?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그게 목격 증언만 있습니다. 교장이 대답했습니다. CCTV는 확인했습니까? 탈의실에는 CCTV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둑이라고 단정합니까? 이사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교장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사장은 문제아를 바라봤습니다. 학생, 정말 여자 선생님이 들어가는 걸 봤습니까? 문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봤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사장의 눈빛이 무서웠으니까요. 어디서 봤습니까? 복도에서요. 복도 어디쯤입니까? 그게 문제아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확히 말해보세요. 이사장이 다그쳤습니다. 문제아는 당황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날 것 같았죠. 이때 남자친구, 학부모, 교장 모두가 주인공의 아버지가 바로 재단 이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사장이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아버지.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순간 교장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재단 이사장이 저 여교사의 아버지라고? 남자친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문제아 학부모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교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무슨... 남자친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여자친구가 재단 이사장의 딸이라는 사실을요. 재단 이사장이 직접 학교로 와 사건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사장은 다시 문제아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본 겁니까?
이사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문제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뭐가 죄송합니까? 제가 거짓말했어요. 문제아는 일이 너무 커지자 결국 울며 자백했습니다. 거짓말? 학부모가 소리쳤습니다. 네. 새로운 선생님한테 장난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문제아가 털어놨습니다. 자신이 장난친 것이며 새로운 선생님이 거짓말한다고 말한 것도 모두 꾸며낸 것이라고 말이죠. 지갑은요?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제가 숨겨놨어요. 죄송해요. 지갑도 본인이 숨겨놓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장, 학부모, 남자친구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겁니다. 모든 게 문제아의 장난질이었던 거죠. 그리고 남자친구는 그 거짓말에 편승해 여자친구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사장은 남자친구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내 딸을 도둑으로 몰았군요. 남자친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거짓말하는 학생 말을 믿고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었단 말입니까? 이사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재단 이사장의 딸이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심판이 내려질 시간이었으니까요. 진실이 드러나자 이사장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교장실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했죠. 모두가 이사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교장. 이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이사장님. 교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CCTV 하나 확인 안 하고 무고한 교사를 범인 취급했습니까? 이사장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그게 다른 교사의 증언이 있어서 교장이 변명했습니다. 증언? 거짓 증언을 믿고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교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흘렀죠. 학교를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니 교장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사장의 질문에 교장은 무릎을 꿇다시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당장 사표를 제출하시오. 이사장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교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자신의 잘못이 명백했으니까요. 이사장은 문제아와 학부모를 봤습니다. 학생. 네. 문제아는 겁에 질려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거짓말로 선생님의 인생을 망칠 뻔했습니다. 이해합니까? 죄송해요. 문제아는 울며 사과했습니다. 학부모님. 이사장이 문제아 학부모를 불렀습니다. 네. 학부모도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무고한 교사를 성추행범으로 몰았습니다. 그건 제 아이가 그렇게 말해서 당신 자녀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몰랐습니까? 이사장의 말에 학부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학교 측과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학 문제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전학이요? 학부모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을 계속 이 학교에 둘 수 없습니다. 이사장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학부모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거짓말을 했고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으니까요. 그리고 학교 측에 정식으로 사과문을 제출하십시오. 피해를 입은 교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학부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은 이제 남자친구를 봤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미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죠. 당신,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내 딸과 무슨 관계입니까? 저는 연인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연인? 이사장이 비웃었습니다. 연인이 위기의 순간에 상대를 희생양으로 만듭니까?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해 보시오. 왜 내 딸을 도둑으로 몰았습니까? 저는 그때 너무 급해서 학부모가 저를 몰아붙여서 그래서 거짓말을 했단 말입니까? 이사장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자친구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게 한심합니다. 이사장의 말에 남자친구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재단 이사회에 당신의 교사 자격 박탈을 건의하겠습니다. 네, 그건 남자친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위기 상황에서 동료를 배신하는 사람이 어떻게 학생들의 모범이 됩니까? 이사장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남자친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으니까요. 최소한 이 학교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겁니다. 사표를 쓰시오. 이사장이 명령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무너졌습니다. 교사 생활이 끝난 겁니다. 자신의 한마디 거짓말 때문에 말이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학교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거였죠. 우리 아들 어디 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봤습니다. 아, 너. 예비 시어머니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도둑년이 여기 왜 있어? 그 순간 이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부인. 이사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이사장을 봤죠. 당신은 누구세요? 이 학교 재단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저분은 내 딸입니다. 순간 예비 시어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딸이요? 네. 당신이 도둑년이라고 부른 사람이 내 딸입니다. 이사장의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들으니 당신이 내 딸의 뺨을 때렸다고요? 그건 오해가. 예비 시어머니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딸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지금 당장 사과하십시오. 이사장이 명령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과를 받지 않았죠. 제 딸이 받아들이지 않는군요. 당연합니다.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장은 교장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이 일로 학교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고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거짓말을 믿고. 이사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봤죠. 괜찮겠니? 네, 아버지. 괜찮아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겁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잘못한 사람들이 벌을 받았으니까요. 교장실을 나서며 그녀는 남자친구를 봤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모든 걸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학교는 조용해졌습니다. 교장은 사표를 제출했고 문제아는 전학을 갔죠.
학부모들도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그녀는 다시 교단에 섰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그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선생님, 죄송했어요. 몇몇 학생들이 사과했습니다. 소문을 믿고 선생님을 무시했던 것에 대해서 말이죠. 괜찮아. 다들 몰랐던 거니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교무실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죠. 그동안 힘들었죠? 많이 속상했을 텐데. 선생님들이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남자친구였죠. 그는 교무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를 외면했죠.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사표를 쓰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학교에서의 그의 입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업을 해도 학생들이 무시했습니다. 학부모들도 그를 불신했죠. 선생님 바꿔주세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그는 수업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였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예전 같은 설렘은 없었죠. 할 얘기 없어. 그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들어줘. 남자친구가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들어줄게. 둘은 빈 교실로 갔습니다. 남자친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내가 이사장님 딸인 줄. 그게 중요해? 그녀가 물었습니다. 뭐? 남자친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사장 딸이어서 미안하다는 거야? 아니면 날 배신한 게 미안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자친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는 위기가 왔을 때 나를 팔아넘겼어. 사랑한다면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건 그때 너무 급해서. 급하면 거짓말해도 돼?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도 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위기에서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야. 너의 본 모습을 봤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자친구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끝내자. 뭐? 그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안 돼. 제발. 남자친구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뿌리쳤죠. 위기에서 나를 팔아넘긴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어. 평생을 함께할 수도 없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죠. 나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지킬 수 있겠어? 그녀의 말에 남자친구는 무너졌습니다. 주저앉았죠. 잘 지내.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교실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빈 교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죠. 자신이 모든 걸 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직장도, 신뢰도, 미래도 모두 자신의 한마디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결국 학교에서도 신뢰를 잃고 재단에서도 배신자로 낙인 찍혀 교사 생활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죠. 소문이 이미 퍼졌으니까요. 예비 시어머니는 멘붕에 빠져 아들을 붙잡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죠. 저 집 아들이 여자친구를 배신했대.
이사장님 딸인 줄도 모르고 소문은 동네에 퍼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밖에 나가기도 힘들어졌죠. 한편 그녀는 명예를 회복하고 당당하게 교사로서 새로운 시작을 이어갔습니다. 학생들은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녀를 존중했죠. 그녀는 진짜 선생님이 됐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갔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할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억울해하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덕분에 중요한 걸 배웠어요. 뭘? 위기 때 진짜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 당당해지는 법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가르쳐라. 억울한 일은 내가 막아주겠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교훈이 됐고 그녀는 더 강해졌습니다.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했지만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당한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